요즘 새마을 금고 이러면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조직 구조를 보면 말입니다. 왔어도 한참 빨리 위기가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조직이 말 그대로 희한합니다. 얼마나 희한하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임직원 대비 임원 비율이에요. 47.4%입니다. 아니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예. 아니 직원 수하고 임원 수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이런 조직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조직은요. 전 세계 통틀어 돌아봐도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참 희한한 조직이죠.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임직원이 28,891명입니다. 그런데 임원은요. 13,689명이고요. 직원은 15,202명입니다. 직원 100명당 임원이 85명이에요. 세상에 이런 조직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조직에 경쟁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방만 경영이라는 게 그냥 눈에 드러나는 거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제가 봐서는 시키는 사람은 많고 일하는 사람은 적으니까 이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태의 조직이 과연 시장에서 여러분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경쟁력을 가지기가 진짜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말입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새마을금고하고요 KB금융의 인력 구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KB금융은 2022년이고요. 새마을금고는 2021년입니다. KB금고는 전체 임직원이 28,101명입니다. 그런데 임원은요 41명이에요. 41명. 0.15%에 불과합니다. 새마을금고는 28,891명에 임원이 23,689명 47.4%입니다. 47.4%. 예. 이거를 보고 여러분 도대체 어떤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조직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 말입니다. 예, 일하는 사람보다가 노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 자체가 뭐 수신 잔액에 대한 공시가 늦어지는 거 당연하고요. 연체율도 제때 공개 안 되는 거 당연하고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해서 부실채권의 비율도 제대로 발표 안 되는 거 당연하고요. 영업이익도 제대로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은행에 경영지표를 보여달라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보여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고용지표는요 당연히 보여줘야 됩니다. 유동성 비율은 어떻고 부실채권 비율은 어떻고 BIS 기준은 어떻고 이런 거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고 내 돈을 맡기지. 아니 내 돈을 맡기는데 본인의 정보는 안 줘. 아니면 주더라도 늦게 줘. 이러니 조직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 시장에서는요. 이게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늦게 터졌다는 분위기가 오히려 강합니다. 오히려. 결국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관리 감독이 돼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하기사 관리감독을 하지도 못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는 관리감독을 하는데요. 10명이 10명 담당 인력이. 자산규모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는 284조고요. 거래 고객은 2180만 명이나 되는데 아니 10명의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조직이 뭐 지표가 늦게 발표가 되든 말든 조직이 거꾸로 기형적인 조직이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이든 아니면 뭐 회사라는 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때 정보가 나와줘야지 시장에서 신뢰할 수가 있거든요.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깜깜이요 깜깜이.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조직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는 안으로 썩어가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말입니다 여러분.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연체율이 6월 29일 현재 잠정 6.18%예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위험한지도 모르고 지금 갔다는 얘기가 안 됩니까? 다른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이 2.42%에 비하면 6.18%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게다가 6월 15일까지는요 6.40%라고 이야기합니다. 6.40%라는 숫자는 2018년에 비하면 1.35%에 비하면 배수도 너무 많이 늘어나는 배수죠. 3배까지 늘어납니다. 3배. 3배도 넘죠. 그러니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부패에 도끼자루 썩는지도 몰랐다 이런 거. 부패가 워낙 심하고 이 방망 경영이 워낙 심하니까 도끼자루가 썩어도 썩는 줄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점검할 사람도 없고 제대로 견제할 세력도 없고요. 그러니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뱅크런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지금 5월 달에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 사실 발표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이 7월이잖아요. 그런데 발표를 제가 생각해서는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돈이 워낙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이 저축은행의 뱅크런까지 합쳐져서 이금융권의 충격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게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예요. 오죽했으면 행정안전부도 그렇고요. 새마을금고 중앙에도 그렇고요. 우리 돈 많이 가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준비가 돼 있고 또한 현재 상환 준비금으로 13조 3,111억 원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예적금의 30%에 해당되는 돈 77조 정도를 들고 있다. 걱정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 예적금자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뭐 남양주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는 가서 돈 찾으려고 난리인데 돈이 없어서 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 이미 뱅크런이 터진 거죠. 그 외에도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새마을금고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내주지 못하는 실정까지 갔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은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이걸 어떻게 다독거리냐가 아마 정부의 큰 과제일 겁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요 265조 2,700억 원이나 됐는데 두 달 사이에 7조가 빠졌습니다. 6조 9,889억 원이 빠졌어요. 그러니 5월에는 얼마나 빠졌을런지 6월에는 얼마나 빠졌을런지 이거 깜깜해요.
지금은 급해서 또 사람들의 심리가 새마을 공고는 안 돼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 공고 입장에서는요,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게 발표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뱅크런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것을 단도리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요. 여기에 기획재정부도 죄송합니다. 새마을공고 중앙에도, 기획재정부가 아니고요, 새마을공고 중앙에도 지금 쉽게 말하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큰 충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 이거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계속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공고의 뉴스가 계속해서 터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룻밤 지나면 다르고요. 어떨 때는요 몇 시간 지나면 다른 기사들이 계속 터져요. 이것은 새마을공고가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아마 오늘도 역시 또 새마을공고 기사들이 터질 텐데, 그렇게 터진다는 것은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감지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요, 5천만 원 예금자 보호한도 있죠. 이게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이거든요.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예요. 뭐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 5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5천만 원 이상이면 이자 못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 예금자 보호한도 저는 지켰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거래하는 새마을공고가 있다면요, 반드시 가서 유동성 비율 반드시 물어보고요. 저는 100%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동성 비율 100% 넘어야 되고요. 예, BIS라고 해서요, 예, 은행의 지급준비금이요, 지급준비 비율이요. 이거 BIS가 적어도 BIS 비율이 12%는 넘어야 됩니다.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8% 이상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새마을공고는 12% 정도 넘어야 되고요. 예,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쉽게 말하면 부실채권 비율이요 3% 이하여야 됩니다. 이하여야 되는 거 반드시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진 거는 사실이다. 새마을공고는 예전역에 제가 부동산 대출에 대한 충격파가 번질 거다고 제가 단서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현실화됐고요. 이 구멍이 있잖아요. 예, 쥐구멍으로 시작이 된 게 결국은 여러 개의 쥐구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러 개의 쥐구멍이 나타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터질 수도 있거든요. 구멍 작은 게 곁에 만들어지면 이게 확장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수지뚝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단서만 있으면 그 단서를 현재의 어떤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또 과거에 어땠는지 분석을 하고요, 이게 현재 상황과 과거 상황을 봤을 때 미래가 어떻게 넘어갈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분석해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작은 단서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 지금 새마을공고가 딱 그 짝이 될까 두렵습니다. 현재까지 온 것만 해도 벌써 큰 사고로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 공포로 갈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 우리가 기억하고요. 시장의 분위기도 반드시 읽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지금 시장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워낙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 변화된 세상에 우리가 이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